자, 오늘은 이제 온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아마 주로 화천대유 게이트, 또 대장동 개발 관련된 논의가 많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물을 나누는 사람들이 도둑입니다. 그리고 돈을 받은 자들이 범인이죠.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동네 모습인데 도둑들이 마을 사람들 살림을 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둑들이 아예 도둑질을 하지 못하게 제가 전부 막으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국민의힘이 당시에 당론으로 작물 회수하는 걸 방해를 해서 제가 70% 또는 절반밖에 회수하지 못한, 절반의 성공밖에 하지 못한 게 이 사건의 본질이고, 나중에 보니까 그 작물을 도둑들을 도와준 그 사람들이 나눠 가졌더라라는 게 지금 드러났습니다. 이 국민들이 맡긴 인허가권 행사를 통해서 생기는 불로소득은 모두 국민들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노동하지 않고 기여하지 않고 누군가가 불로소득을 얻으면 재산이라고 하는 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많은 다수의 손실입니다. 불로소득은 곧 누군가의 손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인허가권 행사에서 생기는 이익은 전부 환수한다고 하는 게 제 방침이었고, 그걸 통해서 당시에 성남시가 약 7천억이 넘는 내부 부채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제가 개발이익 환수를 1조 원을 해서 1조 원의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서 성남시 빚도 갚고 복지 정책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당시에 국민의힘이 미래 신도시 분양 사업이나 대장동 개발, 또 서현동 개발, 동원동 개발, 이런 개발 사업들을 당론을 정해서 지방채 발행을 막고, 심지어 예산 의결을 거부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준예산 사태라고 하는 것까지 겪었습니다. 4년이 넘도록 싸웠지만 결국은 1차 임기 때는 시행하지 못했고, 2차 임기 때는 선택을 했습니다. 당시에 한나라당, 새누리당이죠. 당시 새누리당 시장 후보 포함해서 새누리당 시의회가 원하는 대로 민간 개발을 해서 이 1조 원에 가까운 개발 이익을 민간이 다 가지게 할 것인지, 즉 민영 개발을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은 공공 개발을 통해서 100% 환수할 것인지, 그게 불가능하면 절반이라도 또는 70%라도 환수하든지, 이 세 가지 선택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 하고 미루는 방법도 없지는 않지만, 그렇게 되면 제가 없을 때 분명히 민간 개발을 하게 될 것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또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 토건 세력들이 LH가 공공개발을 하고 있는데도 부산저축은행에서 1,000억이 넘는 돈을 빌려가지고 해당 지역 토지를 다 사놓고 주민들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매당한다고 동네 주민들이 신속한 개발을 원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개발하느냐 마느냐에서는 개발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개발의 방식인데, 제가 수년 동안 싸웠던 것처럼 공공개발을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전부 환수했을 것이고, 무슨 뭐 토건업자, 토건 그 투기 세력들이 이 사업에 끼어들 여지도 없었겠죠. 그런데 그거는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의 반대, 그리고 당시 박근혜 정부의 당심이 공영 개발을 최소화하고 민영 개발한다 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도저히 할 수도 없었고,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에 시행이 민간 개발은 공공 개발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당시에 토지 구입 대금을 시 재정으로는 조달할 길이 막혔기 때문에 민간 자본을 동원해서 개발을 하되 공공으로 개발 이익을 상당 부분 환수하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결과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정이익 6,200억 중에 4,400억을 성남시가 고정적으로 확정적으로 환수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개발업자들은 1조 5천억을 투자하는데 예정이익은 1,780억이었던 거죠. 우리가 71%를 환수한 겁니다. 그리고 2015년은 부동산 경기가 매우 안 좋을 때였는데, 미분양이 속출할 때였는데, 2017년이 되면서 이 부동산 경기가 호전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인허가권을 행사해서 뭐 갑질이라고 불릴 만한 일이죠. 인허가권 행사를 하면서 인허가 조건에 추가 부담을 시켰습니다. 해당 지역이 아니라 그 외에 성남시가 원래 해야 됐던 터널 공사, 뭐 배수지 공사, 도로 공사 등 부담을 920억 추가 부담 시켰고, 1공단 공원화 사업부 200억을 추가 부담 시켜서 5,503억 원을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8년 3월에 사퇴했는데 그 후에 계속 집값이 상승한 건 뭐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죠. 그리고 당시에 제가 혹여라도 있을 부정거래, 공직자 매수 상황을 대비해서 성남 서약을 받고, 만약에 공직자 매수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한다, 협약을 해지한다, 이런 서약을 받아놨는데, 최근에 이게 뭐 관련 공직자가 뭐 부정거래를 했다는 보도도 있고 또 구속까지 됐기 때문에 제가 성남시의 도지사 권한으로 협약을 해지하고 개발이익 귀속분을 전부 환수하는 조치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뭐 처음에 국민의힘이 화천대유는 누구 거냐 이렇게 하면서 마치 그게 저나 뭐 저와 관계된 사람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지금은 그건 다 뗐더군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저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저의 것이었다면 제가 그걸 뭐하러 추가 부담을 시키면서 1,100억이나 되는 이익을 환수했겠습니까? 오히려 부산 LCT처럼 시예산 투입해서 도와줬겠죠. 그리고 더 간단하게 말하면, 만약에 제가 그 개발 관련 업체들에게 이해관계가 있다면 당시에 언론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민간 개발하라, 공공 개발은 시장 원리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극렬하게 반대했고, 국민의힘도 반대했고, 국민의힘 시의회도 반대하는 상황에서 그냥 민간 개발을 하라고 허가해주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뭘 그리 복잡하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말 돈 받은 자가 범인이다 라는 상식에 부합해서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절반밖에 성공 못했지만, 지금 현재 개발 이익이 상승했지만 역시 4천억 정도이고, 성남시가 회수한 거는 현재 가치로 따지면 한 7천억 가까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성남시 1공단 부지의 땅값도 올랐을 테니까요. 그러나 그런 거 계산하지 않더라도
우리 경기 성남시가 회수한 거는 대행 비용 280억을 또 추가로 환수했고, 그 이전에 한 용역비 8억도 추가 부담시켰기 때문에 약 5,8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취득한 개발 이익은 그래도 4천억 정도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성남시 몫이 59%, 개발 사업자들 몫이 41%, 이렇게 돼서 6대4 정도로 성남시 몫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간 개발 했더라면 국민의힘 당시 성남시의회가 요구했던 것처럼 민영 개발했으면 이거 1조 원 가까이 되는 개발 이익 전부 그들이 민간업자가 다 가졌을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저는 국민들께서 이렇게 박탈감 느끼시고, 또 저의 예를 들면 성남시장으로서 성과에 대해서 더 하지 그랬느냐, 왜 그것밖에 못했느냐라고 지적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하고 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도 자신은 노력했지만 관련 공직자 일부가 오염되고 또 민간 사업자가 유착했다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권자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께서는 정말 집값 걱정에 아니면 자식들 미래 걱정에 정말 고통받으시는데, 제가 그런 점들을 살펴서 이 불로소득 개발 이익을 최대한 환수하려고 노력했지만, 뭐 이게 제도적 한계든 또는 국민의힘의 조직적 방해든 여하튼 그거는 저희 측 사유이고, 완벽한 개발 이익 환수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도 개혁을 통해서 마침 국민의힘도 공공개발로 개발 이익 100% 환수해야 된다고 태세를 전환해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나라 망국의 원인이라고 할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부동산 투기, 토건 비리를 원천적으로 제도적으로 공개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의 협조를 받아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개발이익 완전 환수제, 또 투기익을 원천 봉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께서 다시는 부동산 때문에 고통받고 또 누군가의 불로소득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질문하실 거 있을 것 같아요. 하십시오. 준비는 잘 되셨나요? 어때요? 가서 임하실 자세 같은 게 중요했다면서. 이 사건은 줄기와 본질을 보면 명확합니다. 줄기와 본질은 100% 공공개발을 국민의힘이 막았다. 민간 개발업자들의 개발 이익 불로소득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 또는 국민의힘에 가까운 인사들이 나눠 가졌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그 제도적인 한계, 정치적 환경 속에서도 고군분투해서 민간이 다 가져가 버릴 뻔한 개발이익 5,503억 원을 환수해서 이 본시가지 50만 시민들이 이용할 평지 공원을 조성했다. 그리고 1,830억을 추가로 환수해서 이번에 성남시가 지급한 재난지원금 1인당 10만 원도 이 돈에서 지출됐는데 성남 시민들의 몫으로 많은 액수가 돌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꾸 격가지의 격가지, 소위 지연 말단 부분을 자꾸 드러내고 마치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 가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1억 개의 눈과 귀 그리고 5천만 개의 입으로 소통하시기 때문에, 집단 지성체이기 때문에
이 본말을 전도하려고 하는 이런 부당한 시도, 이런 비정상 행위에 대해서 얼마든지 그 본질을 간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있는 사실을 그대로 설명드리고 또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야 지연 말단적인 얘기에 대해서 본질을 가리고 줄기를 숨기고 싶겠지만 뭐 저도 이 국정감사라고 하는 공간을 활용해서 이 본질과 줄기를 뚜렷하게 보여주면 됩니다. 뭐 여러분들 혹시 유튜브 랜드에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성남시의회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의회에 갈 때마다 민간 개발을 왜 불허하냐, 돈 버는 일은 민간이 하는 거지 공공이 하면 안 된다. 부동산 경기 안 좋으니까 성남시 살림 파탄 난다. 이렇게 끊임없이 주장한 영상들이 지금도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분명한 거는 이게 당시 새누리당, 이게 현재 국민의힘의 공식 당론이었습니다. 민간 개발을 허용해라. 공공 개발하지 마라. 돈 버는 일은 민간에 맡겨라. 이거 적자 나면 큰일 나니까 절대 공공이 성남시가 하면 안 된다. 였습니다. 그런 점들을 잘 설명드리면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납득을 안 하시더라도 우리 국민들께서는 충분히 납득하실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국정감사 안 할 수도 있지만 일부러 자청해서 지금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잘 가려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에서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네, 그거는 뭐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4,600건이라고 하는 경기도 도정사에 유례가 없는 대규모 자료 제출 요청을 하셨고, 뭐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것이거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것이거나 뭐 시장의 출장 일정이나 무슨 휴가 일정 같은 거를 요구하는 그런 것을 저희가 제출하지 않았을 뿐이고, 대장동 관련 자료는 제가 지금 어제 저도 그때 대장동 관련 자료를 처음 보기 때문에 어제 밤늦게까지 제가 거의 이틀 가까이 읽어야 될 정도로 많은 분량이 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께 제공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10,000페이지가 넘을 것 같아요. 다 제공됐고, 그건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마치 경기도가 뭘 숨기는 것처럼 주장하기 위해서 정치적 쇼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건 대장동 자료인데 그 대장동 자료는 경기도에 없지 않습니까? 성남시에 가서 요구했어야죠. 그래서 성남시에서 넘어온 자료는 저희가 국회 또 국회의원님들께 다 전달해 드렸고, 그 덕분에 저도 잘 알지 못했던 대장동 관련 자료를 다 볼 수 있어서 오히려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만배 씨와의 관계는 어떻다고 보는지. 잠깐만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김만배 씨와의 관계는 좀 어떻다고 보는지. 김만배 씨는 저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뭐 언론에서 보도한 대로 제가 인터뷰를 하러 왔던 분이어서 제가 전화번호부에 기록을 해놓고 있는, 그리고 그 후에 한 번도 만난 일이 없습니다. 지금. 저기 야당에서는 지사님 유동규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이제 공세를 펼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생각이신가요? 뭐 있는 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뭐 저도 아직도 믿기지 않는 상황인데 뭐 객관적으로 국가수사기관이 수사를 해보니 유착 가능성이 높다고 법원이 구속 결정까지 했기 때문에 뭔가 잘못이 있겠죠. 저로서도 정말로 이게 돈이 막이다, 넘어가면 다 죽는다, 지옥이 열린다, 이렇게 수없이 제가 화장실에 부패 지옥, 청렴, 천국 이런 거 써붙이고 조회 시간대 기회 될 때마다 인생을 망친다, 특수부 수사 수없이 당할 사안이다, 특히 인허가 관련된 거 또는 돈이 오가는 그 의사결정에는 반드시 그 점을 감수하고 어항속 분분거라고 생각해라. 이거 제가 습관적으로만 얘기했던 건데 참으로 안타깝고 또 개인적으로 보면 정말 뭐 배신감 느끼시죠.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인사권자로서 직원 관리를 100% 완벽하지 못하게 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기사님 바쁘신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청렴이용각서 확실하게 실행하면은 환수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법률가인데 당시에는 청렴이행각서가 의무는 아니었습니다만 이것도 받아 놓는 게 관련 사업자들의 부정거래 시도를 막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받아 놨던 것이고 지금 만약에 부정거래를 했다면 당연히 협약은 해지할 수 있고 협약이 해제가 되면 원상태로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투입된 비용을 제외한 개발이익은 100% 다 환수할 수 있습니다.